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대전, 세종시, 충북도와 함께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메가시티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5일 세종시청 지편실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분권형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충청권 지역 간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을 발굴했으며 효율적인 광역행정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비전으로 대한민국 초광역과 지역을 더 강하게 연결시켜주는 글로컬 하이퍼링크 충청권 메가시티를 제시했습니다. 3대 핵심 전략으로 초광역 경제권 중심성, 분업형 산업구조, 광역생활권 연결성, 다핵 거점 네트워크, 지역 문화권 정체성, 지역성 기반 공동체 등을 내놨습니다. 9대 핵심 어젠다로는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구축, 초광역 혁신 플랫폼 구축, 글로벌 인적 자원 기반 구축 등을 꺼내들었습니다. 3단계 거버넌스 구축 방안으로 지역 현안 과제 중점 해결, 생활권 경제권 협력관리청 운영, 광역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의 행정통합 등이 제시됐습니다. 도는 오는 7월 메가시티 실행 관련 중간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7월에서 9월 협력사업 추진 방안과 광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 협의, 11월 최종 보고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남도와 충북도, 대전시, 세종시가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유치 활동을 위해 지난 5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공동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스포츠 교류를 통해 세계대학 간 우호와 친선을 도모하는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 유치 실현을 골자로 한 공동유치위원회 법인 설립 취지를 채택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설립 발기인으로 하는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4개 시도의 체육회장과 개최도시시장, 지역대학 총장, 상공회의소 회장, 민간단체 대표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으며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합니다. 또 공동유치위원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유치위원회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4개 시도의 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입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오는 2027년 7월에서 8월 개최 예정인 국제스포츠대회로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의 전세계 가맹국 150여 개국 15,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 7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파출소 소란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오열근 충남자치경찰위원장이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날 오열근 위원장 사의 표명을 수용하고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초대 충남자치경찰위원장으로 임명된 오열근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경 천안 동담구 청수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논란입니다. 근무 중인 경찰관과 자치경찰 관련 얘기를 나누다가 경찰관이 건넨 물이 든 종이컵을 던지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 씨는 경찰관의 불친절한 태도에 화가 나 목소리를 높인 것은 맞지만 종이컵을 던지지는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이 소동의 여파로 기존대로라면 5일 진행됐어야 할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이 잠정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대행합니다. 충남 서천군의회 이현호 의원에 대한 세종시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서천 주민자치참여연대가 6일 경찰에 이러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이현우 의원이 지난 2년간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세종시 아파트 재산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SBN 서해방송이 이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이날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해명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서천 주민자치참여연대가 서천군의회 이현호 의원은 세종시 아파트 원정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상세히 소명하라며 이 의원을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SBN 서해방송이 연락을 취했지만 이날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이 시민단체는 지난 1일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현호 의원의 세종시 아파트 원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금융거래 추적 등을 통해 면밀히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세종시 아파트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가 감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따라 추가 신고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에 따른 성실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SBN 서해방송이 보도했던 것과 같이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현황에서 이 의원은 그동안 누락됐던 본인 소유의 세종시 아파트를 추가 신고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아파트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상당의 고급 아파트며 이 의원은 이 아파트를 포함해 6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났습니다.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누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이 시민단체는 이러한 이 의원의 실거주의 다주택 보유와 세종시 아파트 원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설명을 촉구한 겁니다. 수차례 당사자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해명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시민단체로서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의혹을 해소시켜달라는 의미의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소속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충남도당은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해 각 시장과 군수, 광역 및 기초의원 등 136명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시민단체가 수사 의뢰한 이현호 의원의 원정 투기 의혹이 앞으로 어떻게 풀이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BN 뉴스 조주입니다. 충남 서천군 김생산이 막바지에 이르는 가운데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윗판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물김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769톤 증가했으나 위판 금액은 약 50억 원 감소했는데요. 군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어장관리 노동력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지역별 김의 품질 격차가 커지게 돼 위판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물김 생산량은 4만 310톤으로 전년 동기간 3만 8,541톤과 비교했을 때 1,769톤, 4.3% 증가했습니다. 반면 위판액은 253억 6,900만 원으로 전년 303억 8,9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50억 2천만 원, 약 16% 감소했습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나 김 양식 초반에는 기상 상황이 좋아 수확량이 많았고 김 품질도 우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김 어장 관리 노동력 수급이 어려워지자 일부 어장에서 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품질 격차가 커지게 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 이런 수급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런 노동력을 갖다 충족시 못하다 보니까 어장 관리에 있어서 사람 손이 이제 들어가야 될 때 못 들어가니까. 위판장별로 살펴보면 서천군 수협 송석 위판장의 올해 3월 말까지 생산량은 2만 919톤으로 전년 동기간 18,270톤 대비 2,649톤 증가했지만 판매액은 122억 5,100만 원으로 전년 144억 1,000만 원 대비 21억 5,9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서천 서부수협 마량 위판장의 경우 생산량은 19,390톤으로 전년 2만 271톤보다 881톤 감소했으며 위판액 또한 131억 1,700만 원으로 전년 159억 7,900만 원 대비 28억 6,200만 원 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한 자루 120kg당 거래 가격을 보면 송속 위판장은 지난해 3월 최고 8만 원대까지 매매됐으나 올해는 6만 6천 원에 그쳤습니다. 마량 위판장도 지난해 8만 원이 최고가였지만 올해는 7만 8,800원 선에 머물렀습니다. 김명규 서천서부수협 김양식협의회 회장은 마량 위판장의 경우 수확량과 위판액 둘 다 감소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해양 수온은 괜찮았지만 강풍이 자주 불어 김이 자라는 시간을 지연시켰고
이에 따라 김 품질이 하락하게 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한 20억, 30억 정도가 떨어졌어요. 바람이 한번 불면 이게 김이 길었던 게 다 떨어져 나가죠. 자라는 시간이 보통 한번 바람이 불고 그러면 며칠씩 한 일주일 이상 또 걸리니까. 공모철 송속위판장 어촌계장은 전국적으로 김을 생산하는 곳이 많이 늘어 서천 김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또 김을 고밀도로 재배하는 어장이 많아져 품질 면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군은 오는 4월 중순경 마량 위판장 김 위판을 끝으로 5월 초까지 시설물을 철거해 성어기인 어선어업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BN 뉴스 변덕구입니다. 충남 서천군에서 지난 2일 양성 판정을 받은 서천 78번 확진자로부터 4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8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3일 양성 판정을 받은 서천 79번 확진자는 서천중학교 2학년 재학생인 78번 확진자의 어머니로 가족 접촉자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천 80번 확진자는 서천 78번 확진자의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지난 2일 교직원 및 학생 전수 검사 결과 최종 확진됐습니다. 이어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천 81, 82번 확진자는 서천 80번 확진자의 외조 부모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일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서천군은 한 달여 만에 추가로 발생했으며 서천중학교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천군은 확진자를 격리치료기관으로 후송하고 거주지 방역조치를 마쳤으며 역학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가구별 5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한시생계 지원을 오는 5월 10일부터 신청받습니다. 해당 지원은 생계급여, 긴급복지,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한시생계지원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준은 지난 2019년에서 2020년 대비 올해 1월에서 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입니다. 군은 당초 4월 중이었던 신청 기간을 5월 중으로 변경해 온라인 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 접수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1차 지급은 오는 6월 21일에, 2차는 6월 28일에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충남 서천군이 오는 18일까지 봄철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 대형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군은 산불 원인별 맞춤 예방 활동으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으로 화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실시합니다. 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8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 대책 추진 기간으로 설정해 화재 예방 관리에 집중합니다. 중점 추진 대책으로 전 직원 비상근무 실시 및 초동 진화 체계 구축, 산림 연접 지역, 논밭두렁, 농산 부산물 무단 소각 행위 원천 차단, 감시 카메라, 산불 신고 단말기 등 감시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산불 감시 역량 강화 등입니다. 읍면 마을 단위로는 산불 조심 방송 1일 2회 이상 반복, 산불 취약자 특별 관리를 실시합니다. 군은 이번 특별 대책을 통해 봄철 대형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봄맞이 축제 기간 중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과 야외 활동을 위해 코로나19 특별 방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재난대책본부와 보건소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해 방역 조치를 실시합니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 교통시설, 휴양림, 유원지, 음식점 및 카페 등을 비롯한 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지도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관광지 주변 시설의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부서별 세부 중점 추진 과제로 사회복지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역, 투자유치과, 제조업, 취약사업장 방역수칙 준수사항 확인, 자치행정과,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 방역대책 실시 등입니다. 덧붙여 군은 전 공직자 단체 여행 지양, 이장 및 마을 공동체 모임 자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을 홍보해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청년, 주민기업을 희망하는 군민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군은 관내 청년 주민 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민 기업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 또는 사회적 경제 기업 진입 예정인 초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아카데미 교육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교육실에서 진행합니다. 교육 내용은 사회적 경제의 의미, 기업의 유형별 이해, 법인 설립,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등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은 수강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가지고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사회적 경제지원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조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서천소방서 119 안전센터 정재훈 구급대원이 지난 4일 비번날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27분쯤 기산면 원길리 도로에서 차량 끼어들기로 인해 앞선 차량을 피하다가 반대편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개인 일정으로 이동하던 정재훈 구급대원이 환자를 구조하고 안심시킨 뒤 안전조치 후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환자를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소규모 여행을 주제로 한 내 손으로 만드는 여행 서천 미션 투어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천 미션 투어는 지정된 필수 미션 2개와 선택 미션 1개를 이행하고 본인의 SNS에 후기를 남기면 검증을 통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1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립생태원이 국내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우리 지역의 생태자산과 생태계 서비스라는 제목의 자료집으로 엮어 오는 7일부터 배포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조사 결과가 담긴 이번 자료집은 국민에게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을 의미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개념을 쉽게 전달하고 전국 각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내 가족이 내 노후가 내 안전이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